네, 변동성 장세, 헷갈리는 투자에도 나만의 기준 또 방향성이 있어야겠죠. 성공하는 투자를 위한 팁을 들어보는 특집 코너입니다. 투자 커멘터리. 오늘은 자산을 불리는 자산거위 농장의 농장주로 불리는 분입니다. 스페이스봄 이고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산거위 농장주. 좋으세요? 네, 좋으세요? 예.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농장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단지 저만 직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자산 거위 농장주이신 거죠. 그 인지를 하고 계시든 안 하고 계시든. 그렇네요. 네. 네, 왜냐하면 자산이 있으면 그럼요. 다 작든 적든. 저는 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황금알을 가져오는 거위라고 보고 있어서 우린 모두 다 거위 농장주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어떻게 하면 거위 농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금투자 때도 함께 해주셨는데 스페이스봄이잖아요. 네. 우리. 이 회사가 뭐냐, 우리 농장주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때도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짧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이제 저의 모든 대부분의 투자를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 법인의 형태로.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부동산도 있고 주식, 그리고 금, 암호화폐, 콘텐츠, 그리고 다른 사업까지. 그래서 네. 이거를 이거를 다 하고 있는데 동일한 것은 제가 똑같은 좋은 투자의 원칙을 각 자산군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실패의 리스크를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네.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원칙을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할 수 있을까, 주식에 할 수 있을까, 금에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방식을 조금 나눠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비슷한 질문 던졌는데 이름이 스페이스봄 하니까 이런 자산운용의 회사 같지가 않고 네. 드라마 제작사 같은 느낌? 약간 왜 스페이스봄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건데 시 공간을 통합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공간, 네. 봄은 계절의 한 때죠. 오. 봄. 그래서 시와 공간을 그냥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스페이스봄 이고은 대표. 자, 김선영님이 다 우리가 자산 농장주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산을 불리는 거위가 몇 마리냐가 문제죠. 크크크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현재 시장 총평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금리가 8%대 대출 금리를 결국 보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 자산 시장.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사실 그 질문의 핵심이랄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인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이.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산 가격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네. 저는 가격 전망을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증권 업계에서 13년 이상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지만 네. 그 똑똑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매번 가격을 맞추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매번 틀리죠. 틀리는 분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탓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워렌 버핏도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망에 너무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너무 쏟지만 사실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낮추고 장기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집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가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라든가 뭐 금값이 은값이 어떻게 될 거라든가 유가가 어떻게 되냐, 집값은 뭐 2019년 수준 떨어지냐, 2027년 떨어지냐, 이 이야기는 다른 코너에서 저희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페이스봄의 이고은 대표와 함께는 조금 다른 측면, 그런 자산 가격의 변화 속에서도 내 거위를 불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예.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원론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도가 또 붙잖아요. 그래도 막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투자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게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좀 제가- 짧은 팁 주신다면. 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 나름 제가 이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네. 저의 가치 평가에 따르면 현재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오호. 대상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확인해 해요. 주시네요. 네. 네, 확인을 해 주시지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의 거위 키우는 법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이고은 대표가 생각하는 것이 현금 흐름.
현금 흐름부터 우리가 개조를 하면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 이때 현금 흐름 또 너무 추상적인데요. 여기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투자를 굉장히 좁게 봐요. 예. 투자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에만 되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 같은 시장에서 되게 흔들리기 쉬운데 예. 투자는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의 자산들, 거위들이 가져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거위가 직접 낳는 황금알, 뭐 네. 배당 수익이라든지 네. 월세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꽂혀 있는 시세 차익. 네. 거위를 싸게 사서 비싸게 비싸게 팔아서 네. 현금 흐름과 맞바꾸는 거. 거위 매매. 그렇죠. 예. 예, 시세 차익도 현금 흐름의 일부죠. 네. 세 번째는 거위를 싸게 사서 크게 키워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현금으로 얻는 방법. 담보대출 같은 거예요. 예. 세 가지 중에서 2번 시세 차익에만 너무 골몰하신다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근데 이번에 치명적인 단점은 매번 거위가 사라져요. 자산을 팔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그 농장에 거위가 몇 개 없는데 계속 팔아서 현금으로 막 바꾸면 늘 없죠. 늘 팔아야지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매번 또 어떤 거위를 이번에 살까? 아. 그럼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서집니다. 그 가운데. 인생 고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농장이 아주 크지 않는 이상 지금은 일단은 1번 또는 3번 현금 흐름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러니까 거위를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농장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투자의 시작, 좋은 투자의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산 가치를 측정해서 싸게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보유하는 것. 네. 이 방법을 저는 모든 자산군에 적용을 하는데 가치 처음 시작, 가치를 평가하는 거 어렵잖아요. 네. 현금 흐름이 있으면 그나마 쉽죠. 우리가 아파트 이거 월세 얼마 나오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대충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가 될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치 평가를 그나마 쉽게 해주는 게 현금 흐름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현금 흐름이 없을 때 가치 평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이거는 당장 현금 흐름은 없지만 매도 시에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이야라고 했는데 샀는데 가격은 언제든지 누가 흔들릴 수 알겠습니까? 있죠. 예. 그때 전쟁이 터질지 네. 또 금리가 네. 이렇게 엄청 오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리스크를 해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중일 때 그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자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는 거죠. 예. 앞서 현금 흐름의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알을 낳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뭐 아파트 상가를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 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매달 월세를 돌렸을 때 얼마, 뭐 주식은 배당금이 얼마 들어온다.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현금 흐름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 네, 샀다가 뭐 샀다 팔았다 비싸게 팔았고 그러다 실패도 하고 막 이런 거. 세 번째가 아까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거는 어떤 좀 개념인가요? 생소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1번 아니면 2번 현금 그렇죠. 흐름만 하시지만 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는 회사들의 회계 기준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의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수익을.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들은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세 가지를 만들죠. 그중 하나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예. 현금 흐름표에는 이 회사가 현금을 어떻게 썼는지 창출했는지를 나오는데 그게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 네. 그 어떤 본업의 또 있고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예. 채권을 발행했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지 해가지고 예. 현금 흐름을 그때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번 또는 2번에만 골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1번, 2번, 3번을 다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칼이 많아지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돈도 빌려서 더 덩치도 키워서 네.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 역시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금리가 좀 높으니까 네. 각자 이제 그 리스크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적절한 레버리지를 잘 써서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결국에 그 마지막까지 가야 좀 적당한 농장주가 되는 거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선택이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평가하는 우량 기업들도 다 적절한 레버리지를 다 쓰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대출이나 뭐 채권 발행이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리스크를 잘 체크를 해야겠지만 레버리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중 하나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네. 한국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좋은 레버리지 중 하나가 이제 전세 레버리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갭 투자. 지금은 뭐 시대 상황이 지금 좋지는 않지만 만약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 부동산을 사는 것도 좋은 레버리지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은 레버리지에 좀 넣으시나요? 아니면 얘는 해서는 안 될 그거는- 레버리지인가요? 그거는 레버리지의 질이 좋지 않다고 질이 평가하죠. 안 좋다. 네. 질이. 네. 네. 왜냐하면 네. 금리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세 레버리지를 좋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이자 레버리지 성이죠. 성격, 예, 무이자이고 성향이. 예. 그리고 이제 뭐 역전세가 날 때도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세를 연속적으로 놓는다고 하면 거의 무기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마지막 세 번째 현금은 요것도 질이 있다. 질 좋은 걸 써야 된다. 하고 저희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만의 기준금리를 낼 수 있다.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솔직히 지금 금리거든요. 네. 일반인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다들 여유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빌린 돈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저금리 근데 나만의 기준금리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예. 사실상 우리가 어떤 투자의 기회를 만났을 때 이걸 할까 말까를 판단하려면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예. 그거를 기준금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투자 내비게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현재 재정 상태 나는 지금 40살이고 뭐 모아놓은 종잣돈은 1억이 있고 네. 뭐 앞으로 몇 년간 일할 건데 매년 뭐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다 다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나의 목표는 10년 뒤에 월 현금으로 500만 원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럼 나 현재에서 그 미래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금리 그 투자 수익률인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제 운영 홈페이지 가면 무료로 되게 쉽게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뭐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한 10%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10%다. 그러면은 어떤 투자 기회를 들었을 때 네. 그럼 그 투자 기회를 분석을 해봐야지. 이 투자했을 때 우리 예상 수익률이 몇 %네? 예를 들어 8%다. 그러면은 내 기준금리가 10%인 사람은 8%는 하지 말고 패스해야 되고 다른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을 찾아야 되는 거고 기준금리가 6%인 사람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투자가 되겠죠. 네. 이 나만의 기준금리를 나만의 기준 수익률 이렇게 네, 해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오히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 수익률인 네. 거죠. 네.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가령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는 한 6% 7%면 만족해. 이런 사람이 뭐 15%짜리 카드론을 빌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군이라면 네, 할 수도 하겠지만 있겠죠. 네. 예. 근데 쉽지는 않겠죠. 않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어떤 자산 가격은 굉장히 싸다,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저평가나 사야 할 가격은 아닌 거죠. 예. 예, 각자 어떤 자산 가격이 저평가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 우리가 투자했을 때 한번 그 현금 흐름 도표라고 저는 부릅니다. 예. 그거를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삼성전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내가 투자를 할까? 그거를 스스로 판단해야죠. 일단은 내가 오늘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 사는 만큼 돈 현금 흐름이 나갑니다. 네. 오늘 한 6만 원 좀 넘죠. 6만 2천 원 정도인 네. 걸로 아는데 그럼 마이너스 6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그리고 내가 10년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분기별 배당을 하니까 분기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배당을
현금 흐름 입금으로 바뀌죠. 나오죠. 네. 네. 분기마다 그럼 네. 오늘 날짜 마이너스 62,000원 그리고 3개월 뒤에 뭐 플러스 얼마 플러스 배당으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좋아요. 네. 10년 뒤 내가 이제 보유를 멈추고 매도할 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가격을 예측을 해야 되지만 네. 그 당시 그때 매도 시 현금 흐름까지 예측을 해서 전체 수익률 우리가 이 엑셀 하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XIRR이라는 네. 그 함수를 쓰면 돼요. 현금 흐름을 쭉 긁어서 네. XIRR이라고 하면은 연 평균 연 수익률이 나옵니다. 연 내부 수익률이 나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사가지고 배당을 해서 10년 했을 때 수익률이 8%다라고 한다면 나만의 기준금리와 비교해 보는 거죠. 8%라고 나는 10% 이상을 원하는데 그러면 안 해. 이럴 수도 있고 예. 8%라서 조금 작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는 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 투자니까는 괜찮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삼고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IRR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그 최초의 나만의 목표 수익률을 네. 그거는 뭘로 세웁니까? 그거는 느낌적인 느낌?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그거는 세워요? 네. 제가 그 운영하는 스페이스봄닷컴에 오시면 무료로 구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 나의 나이 그리고 현재 모아놓은 종잣돈 네. 그리고 매년 내가 그 투입할 수 있는 투자금 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이런 거 그리고 나의 최종 목표 나의 성향도 넣습니까? 성향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성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리지를 내가 얼마나 쓸 것인가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네. 네 그리고 나의 그 이제 목표하는 몇 년 후에 월 기간. 얼마, 네, 네, 네. 몇 년 후 월 얼마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그거를 기입을 하면 그 기준금리를 금방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죠. 거기에 딱 나오겠죠. 뭐 네. 몇 점 몇. 예. 그럼 이제 그거보다 나는 늘 높아야 돼. 혹은 이 정도여야 돼. 네,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는 물론 높으면 좋겠지만 조금 낮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는 시간이 많이 안 든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은 내가 이거를 감수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 스페이스봄 거기 들어가서 할 때 근데 좀 냉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매달 나는 2천만 원이 꼭 필요해 막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만의 기준금리 25%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입하는 변수들을 조정하면서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투자금을 더 늘려볼까 아니면 좀 더 오래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낮춰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부부 사이라면은 같이 이제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쵸.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공동의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해야 돼 우리. 왜냐하면 20년까지 해야 되잖아. 막 이렇게 부부끼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미라님이 지난 코너에 나오셨을 때 금 투자 조언을 하셔서 집에 있는 금을 다 뭉치금을 보관 처분하려다가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하셔서 팔지는 않았답니다라는 거겠죠. 네. 이고은 대표님 여전히 목소리 좋으십니다. 네, 양미라님 주셨고요. 자 저희가 나만의 기준 수익률, 나만의 기준 금리 이거 하는 거 했었고 최초로 필요로 하는 것은 현금 흐름. 그렇죠. 나를 완전히 탈탈 털어야죠 먼저. 나의 현실을 다 봐서 현금 흐름 했고 이제 그것까지 다 됐어요. 그리고선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자산 가격 어떻게 돼? 내지는 그 자산까지 평가 이런 거가 결국은 또 돌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것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거는 아주 정확한 방법은 없다. 하지만 각자 노력을 해야죠. 네, 저 이제 그 증권업계 일하는 전문가들도 다 그 각자의 평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그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가격하고 가치를 그 어떤 원화 단위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걸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일단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출연하려고 춘천에서 왔는데요. 춘천엔 소양강 댐이 있죠. 네. 소양강 댐 앞에 우리가 서면은 소양강 댐 멋있다. 얼마나 높을까? 그럼 우리가 눈대중으로 몇 미터 될 것 같아 할 수 있죠. 그 댐의 높이가 그 자산의 가격이라면 사실 자산의 그 댐이 높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뒤에 저수지에 물이 많아야 그 댐이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결국 댐 뒤에 있는 물의 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댐의 높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댐 뒤에 보이진 않지만 네. 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계속 상상하고 우리가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네. 저는 이제 만약 물이 아무런 흐름이 없고 그대로라면 금 같은 경우가 되겠죠. 네. 금은 가치는 그대로인데 통화량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죠. 바뀌니까 네. 그러면은 통화량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댐 뒤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물의 흐름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당주. 배당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걸 토대로 네. 그럼 가치는 얼마일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가격보다는 가치다. 주목해야 될 건. 물론 가치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해야죠. 네. 그러나 가격 가치를 다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가치를 보고서 측정을 하면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현금 흐름을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나만의 기준금리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만의 기준금리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투자 판단을 하면 가격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끝으로 그래도 아까 시장 총평에서 맨 뒤에 개인적인 의견 짧게 전해주신다라고 했는데 네. 주식 뭐 부동산 지금 암호화폐 뭐 다 지금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향후에 자산시장 전망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가치 측정의 방법을 했을 때 맞아요. 그 방법을 했을 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싶었어요. 네. 그 했을 때 지금 국내 주식의 대장격인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경우 이제 성장주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띠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미국의 배당 귀족주 금 이 자산들은 다 내재 가치가 가격보다 낮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네. 여기 그렇다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만약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산을 선택을 해서 네. 그거를 현금 흐름 도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슬라가 좋아 또는 뭐 배당주가 좋아 그러면은 그 주에 내가 지금 산다고 하면은 네. 마이너스 현금 흐름 얼마 그리고 배당 그리고 알겠습니다. 언제 그래서 나만의 기준금리와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치는 저평가돼 있지만 그 역시도 개인의 현금 흐름과 맞춰서 한 번 더. 개인의 그렇죠? 그 기준에 따라서. 네, 측정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스범 이고은 대표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